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숲속에 한 마리의 까마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까마귀는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영리했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강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까마귀는 아침 식사를 찾아 날아다니다가 어느 농부가 놓아둔 맛있는 치즈 한 조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치즈를 입에 물고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까마귀는 그 순간 자신이 숲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잘난 새라고 생각했습니다. 까마귀가 치즈를 느긋하게 즐기려 하고 있을 즈음 여우 한 마리가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영리한 동물로 까마귀가 물고 있는 치즈 조각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탐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단순히 나무를 오르거나 까마귀를 쫓아가서 치즈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우는 나무 밑에 서서 까마귀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위대하신 까마귀여, 당신의 아름다움은 이 숲속에서 최고로군요. 여우는 까마귀에게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까마귀는 여우의 찬사에 기분이 좋아졌지만 여우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아마도 이 숲의 모든 새들 중 가장 멋진 소리를 낼 겁니다. 제발 저를 위해 한 번만 노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우의 안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까마귀는 자신의 노래가 여우에게 얼마나 훌륭하게 들릴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치즈를 입에서 놓고는 흐압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값진 치즈 조각이 나무 아래로 떨어졌고 여우는 빠르게 그것을 낚아채어 맛있게 먹어치웠습니다. 여우는 치즈를 다 먹고 나서 까마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된 아첨에 속아 넘어갔구나 버시여. 내가 아첨하는 동안 속지 않고 경계를 계속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기억하렴. 아첨은 종종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을. 까마귀는 속은 것에 부끄럽고 화가 났지만 여우에게서 교훈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마음은 아팠지만 그날 이후로 까마귀는 다른 이들이 자신을 과도하게 칭찬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까마귀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여우는 만족스럽게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숲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아첨과 속임수에 대해 경고하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라벨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작은 오두막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매일 아침이면 마을 시장에서 장을 봐오곤 했습니다. 라벨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어느 날 라벨은 시장에 갔다가 오래된 볼동품 상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매우 낡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왠지 모르게 이끌리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점 안은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 중앙에는 화려한 프레임이 장식된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라벨에게 다가와 이 거울이 단순한 거울이 아님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거울은 마음을 비추는 마법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호기심에 라벨은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그녀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지만 분명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거울 속의 그녀는 매우 행복해 보였고 눈빛은 반짝거렸습니다. 라벨은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보인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싶어졌습니다. 며칠 후 라벨은 그 마법의 거울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고 결국에 그 거울을 구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집으로 가져가 자신의 방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밤마다 라벨은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행복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통해 보이는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실제 삶과의 괴리감이 생겨났습니다. 다음 몇 주간 라벨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마을의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며 그들의 웃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울을 보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거울 속의 그녀의 모습이 실제로 자신의 모습과 같아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라벨은 그 마법의 거울이 진정한 행복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속의 일종의 길잡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거울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은 날로 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라벨의 거울 전설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그 거울은 지금도 누군가의 집벽에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통해 행복을 찾는 일이라는 교훈을 담아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에는 고즈넉한 마을,
루몽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매력을 지닌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비밀의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루몽시 마을 주민들은 이 정원에 얽힌 전설을 믿고 있었지요. 그 전설에 따르면 정원 한가운데에는 깃든 마법이 있어 정직하고 착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행운을 가져다 주지만 욕심 많고 박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불행을 안겨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온 젊은 농부 장클로드는 이 전설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그 어느 날에도 그는 정원의 모습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원을 방문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마법의 정원에 대한 상상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장클로드는 용기를 내어 정원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원의 문은 항상 잠겨 있었지만 어느 날 아침 그는 거짓말처럼 벗겨진 상태의 자물쇠를 발견했습니다. 장클로드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원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꽃들은 온갖 색깔로 만개했고 새들은 음악처럼 아름답게 지저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원 중앙에는 신비로운 분수가 있었는데 그 물은 은빛으로 빛나며 아름답게 흘러내렸습니다. 장클로드는 갑자기 벅차오르는 감정과 함께 정원의 중력에 이끌리듯 분수로 향했습니다. 분수 앞에 선 장클로드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온갖 걱정과 고민이 사라지고 순수한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정원을 지키는 마법의 요정키 나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장클로드여, 그대의 선한 마음은 이 정원의 마법을 끌어당겼습니다. 여기서 그대는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장클로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이 엄청난 기회를 통해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도 행복을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소망을 말했습니다. 이 정원의 비밀과 아름다움이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키나타는 조용히 끄덕이며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러자 정원의 은빛 분수는 찬란한 빛을 발하며 폭포처럼 뻗어나갔고 그 순간 루몽시 마을 전역이 마법의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눈부신 빛 아래에서 하나 둘씩 서로에게 미소를 지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루몽시 마을은 변함없는 화합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클로드는 마법의 정원의 관리자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늘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긴 세월 동안 전해지며 모두가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삶을 살아가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마법과 소망에 관한 아름다운 프랑스 시골 마을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기억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해피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온갖 종류의 화려한 꽃들과 푸른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품 있는 것은 단연코 붉은 장미였습니다. 이 장미는 마을의 상징이었고 사람들은 장미의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자기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닌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냉즈라는 이름을 가진 까치였습니다. 냉즈는 특별한 매력을 가진 새로 은색과 검은색이 조화를 이루는 깃털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달콤한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다른 까치와는 다르게 마을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루는 냉즈가 정원 안쪽으로 날아가다 우연히 붉은 장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미는 자신이 마을 사람들의 자랑거리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이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언제나 병에 담기거나 특별한 날 꽃다발로 사용되어 자신만의 향기와 색채를 완전히 발산하지 못한 상태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슬프게 여겼습니다. 냉즈는 이 장미의 이야기에 크게 동감하며 장미에게 자신과 함께 하늘을 날아다니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장미는 자신이 뿔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냉즈는 잠시 생각한 후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미야, 나는 매일 밤하늘을 날아다니며 달빛과 별빛의 축복을 받지. 오늘 한 번만이라도 나와 함께 달님께 우리의 소원을 빌어보는 것은 어떨까? 장미는 냉즈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감동하여 그날 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달이 떠오르자 냉즈는 장미의 곁으로 날아가 조심스레 장미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 존재는 함께 밤하늘로 향했고 달빛 아래에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냉즈는 장미가 자유롭게 날 수 있기를, 장미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순간 달빛이 두 존재를 감쌌고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미는 흐드러진 잎사귀와 꽃잎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고
냉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냉지는 장미의 향기를 품고 더 높은 곳까지 날아다닐 수 있었으며 장미의 색은 더욱 선명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장미를 단순히 정원의 장식품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냉지와 장미의 전설은 일대에 퍼졌고 그들이 함께 만드는 화음과 색조는 마을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두 존재는 언제나 변함없는 친구이자 동료로서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빛내고 있었습니다.